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초 유력 언론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대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시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28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선거인단이 많은 접전 지역에서 트럼프 후보가 모두 이겨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최종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결과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이제는 당선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힐러리 후보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시각 현재 선거인단 288명을 확보를 해서 승리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직 넘버인 27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힐러리는 이미 패배를 시인하는 전화를 트럼프에게 했고요. 트럼프 이제 당선자는 한 30분 전쯤에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을 우선하지만 모든 국가에 공정하게 대하겠다. 또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8년 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부 대통령의 꿈은 좀 물 건너갔습니다. 네, 결국 접전 끝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건데요. 사실 대선에서 승리 요구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매직 넘버죠. 270명의 선거인단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였는데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소할 수 있는데 좀 차이점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다 득표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각 주에서 국민이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선제와 직선제 좀 혼합된 형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인단은 좀 주마다 배정된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55명으로 가장 선거인단이 많고요. 텍사스주도 38명 수준입니다. 가령 인구가 적은 버먼트주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불과를 하고요.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은 비례해서 선거인단 수가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조리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29명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매직 넘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직 넘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인단 수입니다. 선거인단 총수가 538명이고요. 절반을 나누면 269명입니다. 즉 과반을 초과해서 확보를 하려면 270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는 이 기준선을 넘어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개표 초반에는 힐러리가 좀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출구조사도 좀 힐러리에게 유리하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후부터 트럼프 후보가 줄곧 선거인단 수를 앞서가면서 좀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접전 지역을 제외하고서라도 힐러리 후보가 274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직 넘버인 270명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거셌습니다. 또한 이제 플로리다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리다주에서 격전지로 꼽혔는데 이 부분에서 13만 표 차이로 29명의 선거인단을 잃어서 승기를 놓쳤고요. 또 이 밖에 오하이오, 아이오와 펜실베니아, 미시건주 등에서도 힐러리는 트럼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만 해도 20명, 미시간주도 16명의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이 주에서 모두 지면서 좀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 지역이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을 생산하지만 지금 좀 쇠퇴한 지역을 일컫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사실 보호무역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공약에 먹혀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러스트벨트 지역은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3개 주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미국 대선의 그 주요 이슈로 부각됐던 이메일 스캔들도 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게 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38%가 변화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정권 교체 차원에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당선자죠. 곧 보호무역을 줄곧 강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에 따라서 각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고요. 또한 무슬림 입국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서 사회 통합을 좀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결국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